본격적인 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인천 지역 법조인 중에서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 유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법무법인 창과 방패의 우승하 변호사님께서 해사법원 도입 및 인천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반갑습니다. 우승하 변호사입니다. 제가 영광스럽게도 해사법원 도입 및 인천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경인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016년도부터 저희 인천지방변호사회는 해당 자료들을 규합하고 또 근거를 만들어서 해사법원이 과연 필요한지, 또 그다음에 그렇다면 그 위치가 어디에 적합한지를 가지고 많은 연구와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저희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각 지자체들이 특히 부산, 서울을 중심으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인천에서도 반드시 지금 서해안 시대를 맞이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인천에 해사법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현재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표는 저희 인천회 지방변호사회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제 발표는 대략 한 20분 이내로 진행될 예정이고 자료는 이미 공유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제가 간단하게 목차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에 앞서 위원님께서 발표를 많이 해주신 분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적으로 하지 않고 축약적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해외 각국 해사법원 및 해사중재위원회 설치 운영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한국의 해사법원의 설치 장소를 위한 기준은 어떨 것인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해외 해사법원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일단 그러면 해사법원이 설치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수년간 이루어졌습니다. 해상 사건, 해사 사건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현재 없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해상 사건, 해사 사건을 우리나라의 지금 해상 규모에 따라 맞춰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민사법원이라든가 기존의 법제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최근까지 이루어졌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입장이 변화되면서 해사법원에 대한 설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자료 조사되는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으나 세계 5위의 선봉량, 그 다음에 무역국가로서는 세계 6위 내지 8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유의 해상 수입국으로는 2위 내지 3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사된 논문에 따르더라도 해외로 해상 사건 등으로 유출되는 소송 비용에 대한 해외 유출이 최소 3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대략 200여 건의 사건의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포함하면 총 4,800여 원 가치로 산정이 가능하고 해상의 규모가 커질수록 저희 해외에 대한 대한민국의 부가 유출되는 것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률 시장에서는 해사법원에 대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원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해사 소송 사건의 개념은 드라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국제 무역 분쟁, 그 다음에 웻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선박 충돌 등 공동 해상 등의 문제, 그 다음에 이를 포함하여 해상 범죄 사건과의 관련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보시면 인천 인근 지역의 중국의 어선들이 해상을 침범하여 해상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도 뉴스에서 많이 목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해상 사건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이걸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한국에도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사실상 법원 설립에 필요한 사건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 안전 심판과의 관계도 단순히 행정적인 처리로 인하여 해당 사건을 종국적으로 분쟁시키지 못하는 방법이 아닌 법원을 통해서 종국적인 결론을 이뤄낼 수 있는, 그래서 국제적인 관계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해외 각국에 대한 운영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 해사법원은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신급에 따라서 아주 정교하고 완성되어 있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사법원의 소재지는 현장성을 위한 해안 항구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련부터 시작해서 남반구의 해구까지 각 지역마다 해사법원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해사법원의 재판 관할권은 해사 불법 행위 분쟁,
법률로 정한 기타 해상 분쟁, 해상 계약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사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사법원의 토지 관할은 불법 행위는 피고의 주소지 등, 해상 계약은 계약의 체결지 등, 용선 계약은 선박 교부항 등, 해상 보험 계약은 보험 목적지 소재지 등, 선원 노무 계약은 원고와 피고 주소지 계약 체결지 등으로 관할도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해사 법원을 1990년대, 80년대부터 이렇게 정교화시켜 놓은 이유는 해상 무역이 점점점 확대되는 추세에서 중국이 세계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문 법관을 양성한다든가 교육기관을 양성한다든가 그 어떤 특정 전문가의 양성을 위해서 필요하기엔 전제 조건은 해사 법원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명백하게 중국의 독자적인 형태로 법원을 구성 및 발전시켜 왔고, 해사 법원의 토지 관할은 해사 담보, 선박 저당, 선박의 선박 소유권 등 우선 특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사 법원의 전속 관할은 여러분들 전속 관할이란 말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다른 재판부에서 해당 사건을 먼저 확인해 가지고 배정받아서 진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상 사건의 경우에는 해사 법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초기부터 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해사 법원의 전속관에 대하여 연해 항구에서의 작업 분쟁, 해양 오염 사건, 해양 탐사 개발 계약까지도 해사 법원의 전속 관할로 두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사 법원의 사건 처리 현황을 현재까지 살펴보면 2014년도에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중국 해사 심판 백서에 따르면 접수된 사건만 22만 5천여 건, 종독된 사건은 21만 5천여 건, 최근 기준으로 섭외 사건은 중국 위안화를 기준으로 1,460억, 한국 돈으로 따지면 26조 2,600억에 해당합니다. 당사자만 하더라도 세계 70여 개국 이상이고 압류된 선박 국적도 7,744. 30년 동안의 해사 사건 수는 매년 10% 증가 속도를 보여왔습니다. 2015년도 이후에 사건 수리는 대폭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한국과 중국, 동아시아의 무역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중국 연해 혹은 중국 외해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그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물동량의 차이에 의해서 사건 수는 해마다 좀 변화될 수 있으나 중국은 점점 님보 해사법원, 그 베이아이 해사법원의 사건 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굉장한 사건 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 해사법원의 심리 사건은 더욱더 대폭 증가할 예정입니다. 중국 해사법원의 운영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사 전문 판사에만 570여 명을 지금 배정하고 있고, 대부분 다 해상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석박사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9명은 최우수 전문법관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해상 사건의 법리와 사건의 해결 방식이 현재 아시아에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판사는 상해 해사대학이나 대련 해사대학으로 대학 자체도 해사 사건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선발되고 있습니다. 유학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논문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국 해사법원의 권리구제 방법은 해사 청구 보전 방식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굉장히 해상 사건에 대한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내 법원의 절차보다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선박 가압류와 경매, 그 다음에 22개의 해사 채권, 그 다음에 적하에 대한 가압류와 경매, 해사의 증거를 어떻게 빨리 보존할 수 있나 증거 보존 절차, 그 다음에 해사 법원의 소송 절차는 요약하자면 신속성, 정확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국내 민사소송법에 비해서도 상당히 짧은 시간, 예를 들면 긴급한 상황에 48시간 이내에 재정을 한다든지 가압류나 이런 부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별도로 해사 법원을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고, 영국과 싱가포르, 홍콩의 경우엔 해사 법원이라는 것을 별도로 설립하진 않았으나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해 놓고 거기서 별도의 권한을 줘서 해결하고 있는 방식으로 지금 해상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올해 초에 있었던 대법원에서 TF팀에서 얘기가 됐던 것인데, 한국은 해외에 해사 법원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코트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영국과 싱가포르는 홍콩은 마리타임 코트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발표 자료와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굉장히 해상 사건으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해상 계약이나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처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사회적 국가적 지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사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카테고리에는 대한민국 마리타임 코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처음 진행할 때에도 대한민국의 해사 사건을 관할로 둘 수가 없는 것이죠. 해상 사건은 단순히 민사 사건, 뭐 해상 형사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 그다음에 담보 이런 것들이 많은 기업들이 개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보험사에서조차 한국에는 해사 법원이 없기 때문에 너네들의 관할을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 다 해외에 나가서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국과 싱가포르의 해사 중재원이라든가 운영 방식은 별도의 이른바 하이코트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2신급에 해당하는 여왕 자부에서 처리를 하거나 중재원을 별도로 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지방법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처리하기 좀 어려운 전 단계의 사건이라면 해사 중재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서 최종심 최상급의 재판소로서 최고 재판소를 설치하면 동시에 하급 재판소를 설치할 것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서 하급 재판소로서 고등재판부와 지방재판소, 그 다음에 가정재판소와 간이재판소 네 종류의 재판소 중 일반 법원에서 해사 관할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서 일본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일본 측에 확인한 결과 일본에서도 이 전문 해사 법원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해양 국가에 가깝고 물동량이 크면 클수록 이 분쟁을 일본 내로 갖고 와서 처리를 하고 싶은 거죠. 굉장히 중요한 해상 사건, 예를 들면 엄청나게 큰 물동량을 하고 있던 차량 선박에 대한 파손이 일어나서 수십 개의 국가의 보험사들이 다 달려들어야 되고 그로 인한 환경 유출 피해도 있고 이거를 과연 어느 나라에서 법정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좋을 수 있느냐를 검토해 보면 답은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뭐 영국과 싱가포르는 해상 중재원에 의해서 해결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고, 자 여기서 중재원은 중재 전문가를 어느 나라에서 데려오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과 일본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한국인 전문가를 중재위원으로 선택을 해야 양국가에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전문적인 전문가를 키우고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법원에서 이런 사건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해외 해사법원에 대한 운영의 시사점을 정리하자면 중국은 일단 전문성과 현장성, 즉 항구 도시의 해사법원을 설치해 왔습니다. 해상 사건의 특성상 신속성과 전문성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법관도 필요하고 전문가를 위한 교육기관 등도 다 필요할 것입니다. 국내에서 이미 발생되는 해사 사건의 수도 충분히 해사법원을 운용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이 됐고 국제적 해상 사건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해양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법률 서비스가 존재해야 합니다. 특히 실무적으로는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타국에서 그 해당 나라로 접근이 용이해야 그 나라에서 분쟁 사건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해외 법원 운영 상태와 시사점을 검토해 봤습니다. 한국 해사법원의 설립 시 그러면 어떤 것이 검토할 것이 필요할 것 있습니까? 일단은 접근성과 전문성, 신속성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해사 관련 국제기구나 사무소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한국에서 이후에 해사 관련 국제기구인 IMO, 그 다음에 ITLOS 등의 해양 사건에 대한 기구도 유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해사 소송의 개념을 정립해 보면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사 소송의 종류를 좀 분리해 보면 해사 불법행위, 해사 계약 분쟁, 기타 해사 소송에 대한 법률의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 전속관할제도, 그 다음에 충분한 사건의 확보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전문 해사 법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양안전심판제도를 많이 운용해 왔으나 이는 법원으로서 행정기관으로서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을 배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헌법상의 우려도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해사 분쟁의 중심지화 전략은 국제화 전략입니다. 저희가 해사법원을 설립할 때 어느 지역의 이권에 대한 안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국제적으로 세계적 해상 운송의 중심지로서 어떻게 더 경쟁력을 갖고 있을 수 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인천항의 경우에는 처리 물동량이 다수의 유럽 국가의 물동량의 합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영국처럼 항공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을 할 경우에 2018년도의 물동량만 295만 톤이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왔습니다. 법률 서비스의 정확 신속성이 확보가 가능하면 반드시 국제 분쟁의 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상 소송에 동시에 통역 서비스 등의 해사법원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 제도 도입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대에는 여러 국회의원들의 법률안이 상정되었다. 자동 폐기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인천에서도 인천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해사법원을 설립하는 안이 올라왔었고, 지금 현재 21대에는 1차적으로 발표하셨던 우리 국회의원님, 그 다음에 올해 6월에 무소속의 윤상현 의원, 여기는 인천 중심의 발의안이었고요. 그 다음에 6월 한 2주 정도 뒤인 부산에서 안병길 위원이 현재 법안 발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0대 임기 때 이런 많은 국회의 안건이 상정되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전담재판부에 대한 얘기만 진행되다가 이후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쪽으로 급격하게 전향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해사법원 설치 장소를 위한 기준을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사 사건은 신속성과 전문성, 접근성, 국제 경쟁력,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을 기준으로, 현행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을 기준으로 본 재판적에 따르더라도 반드시 해사법원의 유치 장소는 해안에 유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쟁 해결에 있어서 권리 규제의 실효성, 신속성을 확보해서 국제적 경쟁력도 키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원고나 피고가 될 국내외 선사나 해운회사 등의 사무소가 있거나 법률 서비스에 접근이 용이한 곳, 예를 들면 인천에서 사고가 났는데 저희가 광양까지 가서 재판을 해야 한다면 많은 비용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만, 당연히 배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항만에 있는 곳, 그 다음에 해사법원이 영국처럼 항공사건까지 같이 처리할 수 있다고 전제해 볼 때 국제공항하고 인접한 곳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해사 사건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교육기관, 법원, 특별한 법학전문대학원 같은 전문 교육기관들, 그 다음에 물류대학원 같은 전문 교육기관들이 있는 곳, 그 다음에 향후 물동량이 점점 확대되는 지역, 그 다음에 분쟁 당사자 사이에 처음에 관할 합의를 할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항만에 위치한 물동량을 살펴보면 2020년 이후에 당연히 서해안 항만에 대한 물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0대 항만 중에 서해안의 항만은 총 6개, 동해안의 항만은 4개이며 중국과의 무역 교류가 확대되는 걸 고려하면 법원은 서해안에 위치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중국 의존도는 점점 커지고 실제로 대다수의 흑자는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사 및 항공 사건까지 포함할 수 있는 전문 법원으로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공항이 있는 지역과 근접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근접되어 있지 않다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이 접근할 이유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해사중재원이나 국제기구와 연관성도 문제가 되는데요. 한국에는 해사 사건을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국제기구가 없습니다만 현재 송도에는 그 UN 시트롤이라고 해서 국제상거래법위원회가 유치되어 있습니다. 상거래법위원회에서는 국제 해상 물건 운송에 관한 조약 등을 로테르담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제정했고 이 조약 확대를 위해서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런 국제기구와 유치가 되어 있는 곳에서 해사법원이 활동을 한다면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협조를 위해서도 상당히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다음에 국제공항 등의 각종 인프라와 연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해사 사건의 수는 어떨 경우에는 해상 사건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항공 사건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사건은 전부 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사건으로 해상 사건과 항공 사건을 같이 처리하는 것은 영국의 예에서도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사 사건의 마지막으로 전문가 교육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엔 물류, 항공, 해상 이런 쪽의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양성될 수 있어서 해외의 많은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당사자들도 해당 지역의 해사법원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입니다. 이런 기준을 볼 때 수도권이어야 되고 서해안이어야 되고 인천이어야 합니다. 인천은 최대 무역과의 물동량이 60% 차지하고 있고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항공 사건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국제공항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원피고를 선사, 물류회사, 보험회사가 서울 수도권 경기 지역권에 있고 해상 사건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천 송도에는 국제기구가 있고 로테르담 규칙을 제정한 UN 시트럴도 인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수도권 중 인천입니다. 인천 송도에는 인천 신항도 있고 해양경찰청도 있고 가까운 국제관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교육기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천의 내항부지도 현재 국가 인천항만공사 소유지로 설치에도 용이한 지역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전국 관할은 인천에 본원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저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우승하 변호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변호사지만 해사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청취하신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사 난해하고 어려운 해사 법원에 대한 개념들부터 시작해서 탁월한 식견으로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승하 변호사님의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해사법원 운영에 관한 해외 사례 및 이를 통한 시사점을 말씀해 주시고 이를 참고해서 한국해사법원 설립 시 참고사항을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사법원의 최적지는 인천이라는 결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좀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에서 주장할 수 있는 코트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 약간 저희들 대한민국의 자존심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천의 해사법원을 설립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항공 사건과 연계해서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최적지는 더더욱 인천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부담을 가지는 것이 사건 수가 독립법원을 설립할 정도로 충분하느냐 뭐 이런 약간 의문을 법원행정처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하면 항공 사건과 함께 법원을 설립하는 것도 한 가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패널 분들께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듣다 보니 아마 시민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듣다 보니 해사법원 필요하네. 네, 또 패널분들 계속 말씀해 주실 겁니다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천법원의 해사법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계에서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마지막에 종합 토론 시간에 한번 고견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예를 들면 법조계 같은 경우는 중재 전문가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도 필요성을 넘어서 저희들이 설치하기 위한 노력으로 각계가 어떤 노력을 했으면 좋을지 이런 부분도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탁월한 식견으로 깊이 있는 주제 발표를 해주신 법무법인 창가방패의 우승하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